2025년 EBS 29기 성우를 뽑는 성우 공채 공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공고가 나온 날짜로부터 마감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딱 열흘 정도 되는데요. 벌써 하루가 지났죠. 어떻게 대본들은 잘 보셨을까요? 자, 1차 대본 녹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를 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2025년 EBS 성우공채 1차 대본 문제풀이. 자,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보이스 멘토에서 우리 예비 성우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성우 구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우리 EBS 성우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세 분 모셔봤는데요. 자, 최양현 성우님, 그리고 이한솔 성우님, 이상준 성우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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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보이스 멘토에서 또 예비 성우분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 최양윤 성우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EBS 최양윤 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리따우신 대선배님 옆에 네. 성우님 한 분을 모셨어요. EBS 25기 이한솔 성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EBS 25기 이한솔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 또 혼남 성우가 저렇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웃고 있죠. 자, 우리 EBS 26기 이상준 성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에 어쩌다 보니 끌려오게 된 큰 도움을 주게 되신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EBS 26기 이상준입니다. 되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은 식당으로 식당 맞나요? 네. 아무튼 격렬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EBS 성우님 세 분과 함께 이제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게 공채 기간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준비를 하는 분들한테는 또 길다면 아주 또 긴 시간들이고 또 짧다면 또 되게 짧은 시간들인데 이번 마감이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7일 오후 5시죠. 그래서 이게 열흘 이제 9일 남았는데 이 9일 동안 최대한 좀 핵심을 좀 짚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오늘 최대한 엑기스를 꽉꽉 눌러 담아서 한번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본을 봤잖아요. 그럼 이 시험 대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혹시 최양현 성우님. 네. 대본과 나와의 첫 만남이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대본은 정말 딱 마주쳤을 때 대본 속으로 고민하지 않고 쑥 들어가서 한 번에 그 대본과 내가 딱 맞아 떨어지는 대본이 있는데 또 어떤 대본은 무슨 남극과 북극처럼 자석처럼 이렇게 아무리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도 막 튕겨 나가는 그런 대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쵸. 네, 맞아요. 같은 극처럼. 그런 아이들은 정말 싸우면 안 되고요. 항상 달래줘야 합니다. 그 캐릭터와 달래줘서 흡수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친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일단 대본과의 첫 만남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한솔 성우님은 혹시 그러면 네,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그냥 정말 대본을 어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보다도 그냥 먼저 대본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이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사실 대본을 쫙 받고 나면 좀 이렇게 평소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대본을 받고 바로 좀 이렇게 입으로 뱉어보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몸에 많이 배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섣불리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도 먼저 대본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나왔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내가 여기서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조금 힘든 것은 무엇이다 이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보면서 약간 차분하게 조금 천천히 그런 접근을 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먼저 입을 떼기 전에 대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상준 성우님은 혹시 처음 딱 이제 시험 대본을 봤을 때 벌써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근데 뭐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거리를 좁힌다라는 점도 저 동의가 되고 이게 사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급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저도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저도 사실 처음 대본 받으면 입부터 나가거든요. 일단 그죠, 그 그죠. 약간 습관성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네, 병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막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끔 자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럼 좀 멈추고 그냥 이 내용을 일단 온전히 좀 이해를 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먼저 좀 충분히 그려보는 게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뭐 수업 이제 하실 때도 막 저희 그림 그리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 분 말씀이 약간 다른 듯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일단 먼저 입부터 떼고 먼저 급한 마음에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대본이 어떤 대본인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게 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입을 먼저 떼서 그렇게 소리를 내보는 것보단 차분히 살펴봐라. 약간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큰 쟁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보통 대본에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 먼저 이제 성우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플레이어들이 먼저 플레이를 해 놓은 걸 내가 찾아보는 게 옳으냐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어요. 그거 되게 오래된 사실 네. 쟁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보면 이미 했던 플레이를 보고 따라하게 돼서 창의적인 연기를 못하니까 안 보는 게 좋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 아니다. 내가 뭔가 너무 창의적인 걸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업계의 표준이 어떤 건지 보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옳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준 성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거의 그 정도 질문인데 그 끝까지 안 볼 자신이 없으면 어차피 볼 거면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엔 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시험 문제나 PD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 그 원하는 그림들이 있어서 이걸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본을 결국 알고 내신 걸 텐데 그래서 뭐 그 생각에 전혀 이제 자기 안 맞는 그런 새로운 걸 완전히 새로운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는 그래도 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는 않나. 그래서 완전 극 초반부터 드립다 보는 정도만 아니면은 저는 뭐 크게 시간은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참고 정도로는 훌륭하다. 네네. 그리고 시험을 제출하기 전까지 아예 안 볼 생각이 아니라면 빠르게 포인트만 짚어서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네, 안 볼 수가 있어. 네, 오히려 뒤에 가서 잡았는데 이거 완전 다르네 해서 영향 받느니.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 성우님은 혹시? 네, 저는 이건 뭐 개인마다 사실 좀 성향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내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성격이다. 뭐 약간 뭐 이제 이런 거라든지 좀 성향마다 다를 텐데 저도 사실 이거를 이제 뭐 참고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뭐 대본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먼저 이 대본을 내가 먼저 보기 전에 영상을부터 보는 건 조금 약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냥 일단 대본을 먼저 본 다음에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까. 이제 뭐 그런 어떤 비교라든지 혹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내가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되게 익숙한 장르가 있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장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참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학생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영상물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원본을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되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단문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단문의 상태로는 사실 저희가 항상
어떤 기승전결을 주어라. 이 안에서 어떤 변화점들을 굉장히 챙겨주고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가자라는 말들을 굉장히 하는데 사실 원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20분에서 30분씩, 50분씩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봤을 때 되게 엄청 너무 그냥 무난한데? 그냥 쭉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 원본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뭐 시츄에이션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되 하나의 단문으로서의 재구성은 이제 각자의 몫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참고해서도 충분히 자기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참고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처음부터 참고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고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난 뒤에 원본이 어땠는지 참고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못하는 분야라면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은지 정도만 보는 거 그리고 시험용 대본이다 보니 이게 단문용으로서 재구성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니까요.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준비했어요. 긴장 잔뜩 했거든요. 대본이 없는데 거의 와, 요약 AI 요약처럼 AI 요약 진짜 네, 세 줄 요약 이렇게. 지금 뭐 듣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아 너무 재밌다. 그러면 최양윤 네. 성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말이 필요할까요? 지금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갖고 근데 우리 한솔 성우님과 어떻게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한마디 하자면 저는 일단 영상 없이 한 1, 2년 동안 레슨했어요. 영상을 절대 보지 말아라. 네. 그런데 그게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라. 그러나 문장을 봤을 때 한 7, 80%는 저는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상을 참고해요. 그래서 정말 아까 한솔 성우님이 말했듯이 정말 안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그걸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게 그림이 풍성하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아주 이제 사실 마지막에 정리를 가장 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7할 8할은 결국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원본을 참고하는 건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원본을 보거나 너무 따라가거나 아니면 너무 다른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 둘 다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네요. 그 문제 녹음하는 건 결국 내 작품이다. 네, 어느 정도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그걸 구현할 수 있어야 사실 이제 1차가 넘어가고 나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사실 심사위원들은 보자마자 알거든요. 2마디, 3마디만 들어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예리해요. 네, 그래서 1차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안 되는 부분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또 이 시험이 그냥 제가 뭐 녹음만 해서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에 맞추어서 입사 지원을 해야 돼요. 네, EBS에 입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네. 또 녹음에 열중한다고 해서 또 이걸 또 소홀히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짝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한솔 성우님 혹시 자기소개서 작성하거나 이 입사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도와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조금 유의할 점이 있으신데요. 이번에 그 지원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제 접속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맨 처음으로 그 음성 파일을 먼저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성 파일을 첨부하고 그 다음으로 다음 버튼을 눌러야 이제 그 뒤에 지원서 항목이랑 이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다들 이거 그냥 올려놓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임시 파일 같은 거를 일단 만드셔가지고 뭐 압축 파일 이렇게 작게 만드셔서 미리 올려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어떤 항목들이 나와 있는지 보시고 그래서 그 항목들을 이렇게 좀 따로 적어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작성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또 작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클릭이나 이런 게 미스클릭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따로 항목 이렇게 빼두고 메모장이나 뭐 다른 그런 데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를 두고 자기소개서를 너무 촉박하게 그러니까 뭐 녹음 파일까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녹음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제출을 해야겠지만 너무 촉박하게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녹음이 잘 안 풀린다. 이럴 때 틈틈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조금 쓰시면서 머리를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면서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쭉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내가 이 파일도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서 제대로 파일을 올렸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면 아이고 네. 나중에 이제 좀 끝에 가서 녹음도 계속 여러 번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소개서도 좀 늦어지고 하면서 급하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서 실수가 생겨요. 네. 사람인지라. 네, 오타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고 예, 굉장히 이 부분 수정해야지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되게 안타깝게는 어떤 첨부 파일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사실 준비를 해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EBS 공채가 사실 성우만 뽑는 공채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직군을 같이 뽑는 공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성우만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좀 더 그냥 EBS의 직원을 뽑는 자기소개서라는 그런 형식이기 포괄적인 때문에 입사 지원서에 가까워서.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생각하시거나 좀 맞닥뜨렸었던 그런 자소서보다는 조금 더 기업의 형태일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러나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유의 사항인 것 같아요. 지원서 첫 페이지에 음성 파일을 올리는 버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녹음이 종료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녹음하는 것도 힘든데 자소서도 임박해서 쓰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올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니 먼저 임시 파일을 만들어서 일단 임시 저장을 해놓고 뒤에 이제 녹음하다 너무 지쳤거나 힘들 때 틈틈이 작성을 해주시고 나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완성된 파일 업로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스클릭하거나 너무 급한 마음에 또 늦게 지원하게 되면 지원자들이 몰려서 사이트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다는 팁을 또 한솔 성우님이 주셨고요. 근데 혹시 네. 최양현 성우님은 네. 자소서를 혹시 쓰셨을까요? 네, 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전에 시험을 봐서 오래전 성우인데요. 네, 그때도 자소서가 있었다요. 네, 네, 그땐 자소서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네, 뭐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 너무 자소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그때는 되게 프리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뭐 이런 게 없었고 어떤 주제가 있어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로운 형식으로 썼어요. 질문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막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자 최양현 성우님 말씀을 들어봤고 혹시 이한솔 성우님이랑 이상준 성우님은 자소서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셨나요? 꼭 붙어야겠다는 붙어야겠다. 절실함으로 갇혀있다. 이한솔 성우님은 혹시 뭐 그렇죠. 역시 나를 열심히 팔자. 열심히 나를 열심히 팔겠다. 셀링하자. 예. 근데 그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공기업 입사서니까 그냥 그 일반 입사 자기소개서 뭐 영상이나 이런 인터넷에 검색해서 참고한 것들이 전 좀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정말 일반 지식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썼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입사를 해서 하는 일은 예술계하고 맞닿아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회사에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신입사원들한테 기대하는 덕목을 약간은 갖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 상식과 태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상식보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할 듯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살짝 있고요. 먼저 자기소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상준 성우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번에 자기소개는 어떻게 좀 기술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기 소개는 저는 좀 깔끔하고 간략한 게 일단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내용이나 너무 구설수가 많은 것보다 정말 심플하게 나의 가장 큰 매력, 그러니까 킥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사실 담겨 있어도 충분하고 저도 좀 사실 사설이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이 제일 길었어요. 제일 길어져가지고 막 넣어도 될 거 안 넣어도 될 거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우리 좀 짬뽕이 되고 약간 좀 맥락이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사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나를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또 이걸 쓰다 보면 우리가 네. 나의 삶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제외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대로 일단 간략하게 자, 내 성장 과정 어땠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고 성격의 장단점도 아주 단어들로만이라도 간략하게 쓰고 좌우명도 한마디만 써놓고 이걸 이제 읽기 좋은 형식으로 약간 풀어내는 형식으로 정말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러면 정리를 진짜 너무 잘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강사 맞습니까? 성우 맞습니까? 빠르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항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이래요. 그럼 들어와서 연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쓰면 될까요, 한솔 성우님?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직무수행 계획이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마 이제 쓰시는 분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직무가 사실 뭐 했는지도 잘 모르고 뭐 좀 우리는 그렇죠. 가면 연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생각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공기업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입사 지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 수행 계획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연기를 잘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이제 선배님과 PD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이제 뭐 조율을 해가고 뭐 어떻게 배우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속이 사실 되면 그런 이제 뭐 성우 일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맞아, 뭐 때문에 MC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좀 협조적인 어떤 태도를 사실 바라실 거기 때문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실 우리가 전속 성우가 돼서 입사를 해서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전속 기간들을 거치고 난 이제 프리랜서 성우님들이야 다 이제 해보셔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들어도 이해가 가시지만 사실 밖에서 전속 성우면 그냥 가서 매일매일 연기를 하고 너무 행복한 내가 바라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꼭 성우의 영역만 연기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내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입사 전에는 가서 뭘 할지 정확히 모르는데 네. 뽑아주시는 분도 저희가 뭘 할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저희를 뽑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와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PD님만 저희를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이제 본부장님, 부장님, 뭐 팀장님, 뭐 대표님 뭐 이렇게 다 같이 보시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회사 와서 정확히 무슨 업무를 보시는지를 그러니까 모두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건 좀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 어쨌든 일개 사원이니까. 그래서 뭐 저희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서 하는 일은 주로 사실 거의 이제 연기하고 더빙하고 뭐 이런 일은 맞는데 여기에 어쨌든 써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회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런 니들을 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나 이런 걸 일단 써야 되니까 저는 어쨌든 좀 EBS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그 어떤 방향성, 교육방송이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해주면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썼었어요. 그런 EBS의 어떤 특색이나 EB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제 저희가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드니까 그 교육 자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콘텐츠의 특성들을 내가 살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교육적 그 콘텐츠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보고 어떤 감명을 받았고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을지를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방향성을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그래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게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직 지망생들은 모르지만 EBS에서 무엇을 만드는지는 지망생들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이제 그 사이트만 들어가서 봐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뭐 이제 또 EBS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는 이제 수능이랑 이런 쪽에 어떤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 관련 저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도 상당히 이제 사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상준 성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연결지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앞에 되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방송사에서 어떤 걸 만드는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다는 걸 어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꼭 성우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실무자 PD님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자소서를 봤을 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태도만 보인다면 일단은 합격선을 넘지 않을까. 이 자소서에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 그 콘텐츠 너무 말이 아니.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콘텐츠를 보고 요즘 어쨌든 주로 뭘 만드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 저희 그 뭐 위대한 수업 그런 좀 약간 세계 석학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맞아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되게 많이 밀었었어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네, 그럼요. 아주 교육방송다운. 근데 이제 EBS가 그런 거를 지향을 하니까 나도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발맞춰 가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플러스 점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실 때 약간 이런 것도 봤어? 약간 이제 뭐 이런 식의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적극적이다는 거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직무 관련 경력 사항란이 있는데 한솔 성우님 혹시 여기는 어떻게 하면 쓰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직무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너무 그냥 성우 어떤 이런 관련된 일만 적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 보면 학교생활, 직장경력, 교육사항 등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쓸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본인이 이렇게 쭉 지나온 어떤 뭐 알바가 됐든 어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좀 풀었어도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갔던 사항들을 많이 쓰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그 국문학과도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좀 끝에 살짝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우리말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연결지어서 쓰고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다 난 성우랑 너무 필요 없는 것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연결지어 볼 수 있거나 내가 어떤 뭐 꼭 성우적인 어떤 일뿐만 아니더라도 좀 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뭔가 내 장점이라거나 그런 포인트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기자 일을 했었어서 그 기자 경력상을 썼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글을 쓰고 말을 만지는 작업이라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좀 어필이 가능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꼭 성우랑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비슷한 지점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 일을 진짜 지금도 정리하시는 거 보면 이게 기자구나. 우리 네네네 생각보다 스피디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이게 앞에 거랑 조금 겹칠 것도 같은데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낸 사례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나누어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정준 성우님? 근데 이제 이거는 앞에 질문은 앞에 질문보다는 좀 더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러니까 실제적인 연기나 이런 더빙, 콘텐츠, 내레이션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어쨌든 좀 찾아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100% 정확한 기억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 경험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루 딱 공연하는 그 무대를 올렸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거의 반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전 이제 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했고 이걸 하면서 어떻게 이런 성우의 그 좀 꿈과 이어지게 됐는지 좀 이런 얘기를 그 전에는 뭐 전혀 경험이 없다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좀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좀 만들어서 이제 이건 썼어요. 약간 좀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3번 같은 경우가 좀 포괄적인 어떤 그냥 쭉 나열하는 어떤 것들이라면 3번은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느낌을 조금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보시는 것 사례를 좀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들 이 어쨌든 이 공부를 하는 기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공부란 이 성우 공부라는 이것들을 계속 진행해 오시고 그 한 가운데 있으실 거고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몰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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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성과라는 건 사실 어떤 성과를 내느냐는 되게 뭐 객관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라면 충분히 그것을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싶으시면 그냥 이 공부하고 있는 경험 자체를 그냥 풀어서 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리고 저는 어쨌든 성과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 일단 내가 성인이 돼서 아니면 성인 될 무렵부터 해가지고 뭐든 어쨌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뭐 결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거리가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 다 찾으셔서 다 적어놓고 이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 성우 일과 그러니까 연결짓는 게 저는 맞아요. 어떻게 말로 푸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연극한 게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연기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그 연결 지은 거고 뭐 국문과니까 언어를 다룰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장을 받든 뭐 뭔가 뭐 수상을 했든 뭐 뭐든지 일단은 그걸 쫙 나열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선을 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뭐든 어쨌든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열매가. 네. 그러니까 성과가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성과라도 어찌됐든 그 과정과 결과,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건 아주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한마디라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행동 패턴, 자 이게 당위성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최양윤 성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내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나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쓸 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트러블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풀어나가는 나의 행동 패턴을 적으라는 거죠.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네. 정말 어려운 게 네.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가 네. 내가 옳고 싶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싶고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게 누구든 다 공감해주고 그래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어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위성을 기술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은 성우님께서는 혹시 그럼 간단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사례요. 저는 살면서 하도 부딪힘을 많이 주로 부딪히면서 터프하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면 어쨌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했다. 어떤 이런 사례들을 적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대화를 통해서 뭔가 타협을 하였다. 뭐 그런 사례.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가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완벽하게 분석해서 쓰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 잘 해결을 보았고 그 뒤에도 뭐 이런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 생겼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셨던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듣는 게 가장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사실 물어보는 거라고 저 네, 숨은 속듯이 네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라 결국 내가 어떤 식으로 실제 관계 맺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 똑같은 걸 봐도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심한 게 신중한 걸 수 있고 예민한데 그 섬세한 걸 수 있고 내가 뭐 생각 없는데 이게 대담한 걸 수도 있듯이 뭐 내가 형윤 선배님처럼 잘 부딪히면 오히려 관계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잘 피하고 이렇게 소심하면 그만큼 많이 좀 인내를 하고 그 신중하게 관계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그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이 문화를 잘 만들어가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건 뭐 말씀하는 것처럼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EBS라는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게 어쨌든 초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연기를 하는 게 주된 업무겠지만 사실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입사할 때 더 뽑힐 확률이 높기도 하거든요. 물론 연기를 아주 잘하면 뽑힐 확률이 물론 높아집니다. 많은 마지막 항목은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읽어보고 약간 놀랐는데 근데 생각보다 쉽게 실수를 할 것 같은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라인드 채용 위반에 대해 숙지하라는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칸에도 학교명, 나이,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경고 문구가 적혀 있어요. 되게 무섭다. 좀 무섭게. 이거 말은 좀 무서운데 이게 역시 좀 공기업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윤 선배님?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데요. 그럼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쓸까요? 네, 내가 혼자 똑 떨어져서 살아온 삶이 아닌 이상 뭐 부모님과 뭐 형제 이런 얘기 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그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그 안내문이 있어요. 그거 참고 꼭 하셔야 되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뭐 내가 뭐 저는 장남은 아니더라도 뭐 제가 뭐 살아가면서 뭐 우리 형하고 뭐 우리 엄마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언니랑요 뭐 그랬을 때 그 언니하면 나는 성이 여자인 거잖아요. 우리 오빠 그럼 여자인 거잖아요. 그걸 밝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니?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써서 합격된 후배는 누구니? 제가 막 물어봤다니까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구나. 연기를 잘한 것보다 이거 쓰고 합격한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후배들인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많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극 아까 상준 후배가 말했듯이 연극부 되게 많이 들어요. 성우들이 대학에서 그렇죠? 근데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지금 쓰려고 제가 모 대학에서 뭐 연극을 할 때 그 모 대학도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별을 확인할 수도 안 되고 결혼도 유무를 알려주면 안 된다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 위반상 안내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면밀히 찾아보시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너무 깐깐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일단 편하게 쓰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게 쓰시고 읽어보시면서 제거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쓸 때 이걸 너무 고려해서 쓰다 보면 뭐 나중에 좀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쓸 때 이걸 너무 고려하시면 쓰기가 힘드실 거예요. 일단 편하게 쓰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이 있다면 다 그걸 바꿔주시거나 제거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보여주고 검토해달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첨삭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까지는 블라인드가 아니었고 이제 상준 성우 때부터 블라인드였는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대단한-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성우입니다. 너무 잘해주죠. 예. 쓰셨군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나중에 2차 시험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그 서류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들고 오실 때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인적 사항들이. 예, 뭐 이제 어느 출신 이런 걸 사실 지원서에는 다 쓰잖아요. 어느 대, 어느 네네네네. 고등학교 이런 게 다 이렇게 꺼멓게 가려져 있고 그런 걸 다 모르는 채로 그냥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지원서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걸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사실 블라인드를 엄청 챙기는 편이라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성별 같은 경우에는 성우는 사실은 이게 해당이 없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는 여자 성우랑 남자 성우를 따로 뽑으니까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군을 같이 뽑는 거라서 그래요. 전체 직원을 뽑는 데에서는 이제 이거 성별이랑 이런 걸 상관없이 뽑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소서가 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잘 유의하셔서 잘 제거를 하시고 사실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너무 그렇게 내가 이걸 드러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 충분히 다른 것들로 풀어서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저장이 있습니다. 네, 쓰시고 바로 누르지 마시고 따로 작성해 두셨다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할 때 마지막에 붙여 넣어서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걸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본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사실 더 기다리셨을 텐데 그 한숨을 주시죠. 마음에 부담이 오네요. 본격적으로 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BS 시험의 이제 항상 특징이죠. 그 앞쪽에 첫 번째 문제가 남녀 공통의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아마 저번 키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 두 문항을 모두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레이션이 앞에 그리고 두 개씩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좀 내레이션의 비중이 좀 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한솔 성우님 이게 맞을까요?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레이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EBS의 어떤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내레이션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PD님들이 되게 사랑하세요. 네, 내레이션이 삽입되는 어떤 뭐 정통적인 다큐라던가 아니면 또 뭐 이제 그런 정통 다큐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러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PD님들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내레이션을 물론 이제 PD님들 성향마다도 좀 다르시겠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확실히 내레이션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두 개씩이나 그것도 각기 좀 다른 상황들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내레이션은 꽤 중요하다. 그리고 문항 순서로 봐도 제일 처음 듣는 게 내레이션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뒤에 걸 먼저 듣지 않으신다면 내레이션을 먼저 들으실 거고 사실 여기에서 이 첫인상을 잘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렸고 넘어가고요. 자, 먼저 남자 연기 대본들을 한번 좀 빠르게 훑어볼까요? 자, 남자 2번은 이제 10대 캐릭터입니다.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역사나 신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포자 중학생. 시간 여행 중 저승세계에 도착해 자신의 지식과 추리력으로 일행들이 기억을 잃게 된 비밀을 밝혀내며 기뻐한다. 밝고 명랑한 너드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준성우님,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뭘까요? 네네. 이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 딱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리한 질문. 뭘까요? 근데 약간 이게 어쨌든 기본 무드? 이 단문 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기본적인 성향, 캐릭터의 너무 뻔한 말인데. 뻔한 말을 해주시죠. 일단은 약간 자기가 뭔가를 밝혀내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무드가 어쨌든 네네. 내가 뭔가 발견하고 찾아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인지한 다음에 이 명랑한 너드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갑자기 자신감. 네. 아니. 왜냐면 누가 와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아마 뒤에 문항들도 포인트만 말씀드려 달라고 하면 사실은 생각보다 캐릭터 자체에 대한 지금 사전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다들. 그러면 이 문항들을 다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해석을 내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친구가 요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설명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밝고 명랑한 너드 캐릭터다. 그러면 이 밝고 명랑한 너드 캐릭터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실제로 듣는 사람이, 시험 감독관 분들이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이 지문에 앞에 써 있는 걸 잘 지켜주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좀 드릴 말씀이 많겠지만, 결국에 연령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를, 어떻게 다른 연기인지를, 내가 한 사람이 연기를 했지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국에 구분 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남자 3번, 이 20, 30대 캐릭터. 자, 로봇 캐릭터들의 대결 장면. 동생 로봇의 대결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동생을 응원하는 의젓한 형의 모습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두방정, 이 자아도취적 면모를 보이는 로봇 캐릭터. 자, 이 대본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짚으면 좋을까요? 최양현 성우님. 저요? 네, 저의 생각은요. 네, 일단 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첫 대사가 지금 형의 어떤 무게감, 약간 멋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두방정 떠는 이 뒤의 대사, 이 가벼움. 그래서 무게감과 가벼움의 그 차이를 좀 대비적으로 팍 나타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그럼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겉으로는 네네. 응원하는 동생은 의젓한 형의 그렇죠, 모습으로 그렇죠, 보이지만 그렇죠, 속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데 포인트가 그렇죠,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형으로서 멋있는 얘기할 때는 네. 근엄하고 막 진짜 멋있는 형처럼 보여주다가 네. 뒤에 가서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가벼움. 네. 모습들을 확실히 대비시켜주는 게 좋겠다. 네. 네, 이렇게 한번 포인트 네. 살짝 짚고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자, 다음 남자 4번입니다. 노역. 쉽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 70대 캐릭터, 젊은 날 유명 화가의 제자로 있다가 스승의 그림을 보고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가의 길을 포기한 70대 노인. 이 문화센터에서 서예교실 강의를 하고 있다.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기는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걸 알려준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다. 네, 한솔 성우님, 혹시 여기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포인트는 사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엄청 그 캐릭터 설정들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길고 자세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반면 또 어떤 굉장히 틀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드는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시되, 이 70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의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서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전사,
이 캐릭터가 이 대사를 하게 만들었던 그 이전의 감정들과 이전의 삶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그리고 가야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구상하는데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30대 회상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30대의 화자가 잠깐 얘기하는 장면인데 여기는 그러면 젊은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젊은 목소리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잠깐 포인트를 살짝 집어보고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대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여자 2번. 유아 캐릭터. 그러니까 거의 국룰이죠. 이제 여성 문제의 국룰이죠. 자, 원래는 강아지였는데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의 지능과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의 본능이 남아있다. 힌트가 많죠. 원래는 강아지였는데 신비한 힘으로 사람이 되었고 아직 강아지의 본능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혹시 포인트는 최영희 성우님, 근데 어떻게 어느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표현해 주면 좋을까요? 저는요 일단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강아지. 우리 친구들이 유아 그럼 되게 예쁘게 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주 예쁘고 오버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림을 좀 뭉툭하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강아지니까 강아지가 귀엽잖아요. 네, 귀여움에 좀 포커스를 잡고 네, 그렇게 호흡 같은 거를 좀 집어넣어서 네, 뭉툭한 귀여움 요거에. 유아하면 떠오르는 그 너무 그 청량하고 예쁘고 막 아가아가한 그 소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강아지였는데 사람이 된 거니까 나만의 귀여움을 추구하는 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 나만의 귀여움. 이 개의 본능 네. 같은 거를 네. 표현해 주는 맞아요. 네. 아마 냄새도 뭐 냄새가 나고 네네. 뭐 냄새를 맡는다고요. 개의 습성이 어떤 것인지. 네. 아마 그 부분들은 호흡으로 해결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자 3번인데요. 자, 인어공주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 다른 인어공주에게 자신의 공주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한다. 호기심 많고 명랑한 성격의 10대. 자, 유아 나왔으면 이제 10대가 나와야죠. 자, 한솔 성우님 혹시 여기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너무 정말 어떤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톤을 써야 될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는 좀 그려지실 거예요. 너무 이제 딱 확실한 여자 주인공의 성격이고 여자 주인공의 그런 캐릭터인데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 10대와 위에 유아의 어떤 차이가 또 좀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캐릭터를 구상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잘 그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아와 이 둘의 차이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격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호기심 많고 명랑한. 정말 그렇다면 그리고 이 10대 나이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0대라고 해서 고등학생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10대라고 해서 19살도 10대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을 잡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이 가도 중학생 한 3학년 정도 16살을 넘지 않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얘들이 설령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소리는 조금 더 어린 느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좀 애니메이션이나 특히나 또 EBS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장르적인 느낌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나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를 잘 잡고 소리를 일단 캐릭터를 잘 가져가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유아랑은 구분이 돼야 하는데 10대라고 해서 너무 10대 후반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유아랑은 구분이 돼야 된다.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한번 그 포인트가 중요하고 또 명랑하다는 이 성격도 놓치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유아하고 이 10대를 어떻게 연기할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 2번 구분이 좀 관건일 수 있겠네요. 관건일 수 있다. 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솔직히 4번이 정말 좀 약간 대본을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 60대 캐릭터입니다. 키가 몹시 크고 귀골이 장대한 할머니로 힘이 무척 세다.
어지간한 문은 여는 순간 부서질 정도의 괴력의 소유자. 조카 손녀가 사춘기가 와서 문을 쾅쾅 닫는다는 제보를 받고 사춘기 딸을 대하는 좋은 방법 3가지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최영은 성우님,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골이 장대하다. 네,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딱 기골이 장대? 힘이 세? 그러면 벌써 음성부터 막 굵게 막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4번은 잘못하다가는 목이 막 상할 것 같아서 네, 안 됩니다. 일단은 다들 힘들어할 건 맞는데요. 일단 내가 제일 내기 쉬운 음성으로 먼저 여기 끝까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연기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목소리는 그 다음에 바꿔도 되니까 네. 아무래도 얇은 것보다는 굵은 음성으로 가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매몰되면 그 음성 때문에 연기를 못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자 나이대도 있고요. 그리고 덩치가 크고 막 힘이 좋고 막 이렇다는 얘기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음성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져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소리를 먼저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내가 낼 수 있는 편안한 음성으로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지를 먼저 빌딩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마지막에 소리를 입혀서 끝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내는 소리라면 솔직히 듣는 순간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 선에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본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쭉 훑어봤고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자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딥하게 이 대본들을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